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조은구 전문가입니다. 수익률 더 증가가 되면서 50%를 넘었습니다. 2위는 박승용 전문가 38.51% 수익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3위는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19.73% 수익률로 3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준 전문가가 그들을 따라서 12.72% 수익률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입니다. 5위는 이원용 전문가 10%대 수익률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5.27%, 송기현 전문가 5%에 육박하는 수익률로 수익률이 차츰 증가가 되고 있고 8위는 이재호 전문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순위를 확인해 봤습니다. 1위 전문가가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는 그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이재호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순위가 하위권으로 쳐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매매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글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오전장 초반에 잠깐 보유 종목이 뭐 상승 시도 나오다가 뭐 다들 좀, 역박권역으로 다 좀 밀렸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이제 몇 종목 교체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 변동에 뭐 약간 뭐 노출되면서 좀 뭐 밀린 것 같습니다. 네, 매매는 활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는지 종목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호 전문가의 보유 현황입니다. 현재 이재호 전문가 4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컴포넌트 15% 비중입니다. 바텍 25% 비중 싣고 있고요. 서울제약 30% 그리고 네이블 24.97%의 비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금 보유 비중은 4.1%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종목 보유하고 계시는데 어제 정말 종목을 많이 교체를 하셨네요. 아이컴포넌트와 바텍을 새롭게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이 종목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셨나요? 아이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뭐, 교체를 했던 것은 아니고, 장중에 한번, 매도를 줬다, 비중을 뭐 좀 확 줄였다가, 네, 종가 무렵에 조금 뭐 일부 뭐 담는 정도로 그렇게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서울제약은 그대로, 홀딩이었는데, 약간 뭐 기분 나쁜 부분들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실적 작년도 뭐 대폭 증가 소식이 나와가지고 반등 시도가 나온 듯 하다가 종가보다는 좀 밀리면서 이제 마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서울제약은 아직 뭐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강력한 상승은 뭐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네이블 쪽은 뭐 그대로 꾸준하게 뭐 가져가는 쪽이고 뭐 큰 변동이 없는 그런 구간이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방향이 나올 때까지 뭐 가져가는 쪽으로 그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바텍이라는 종목을 신규로 편입했는데 바텍 역시 이제 지금 현재 어쨌든 뭐 치과용 의료기 관련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장비 쪽도 지금 반발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뭐 그렇게 판단해서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12,000원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뭐 확인하면서 네, 매도 혹은 보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흐름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체크포인트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외국인 매도세 지속적 유입. 둘, 원화 강세. 셋, 코스닥 약세.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외국인 매도세 지속적 유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세가 지금 닷새 연속 출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네. 규모는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좀 이틀째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긴 한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외국인은 뭐 닷새 정도가 아니라 사실 올해 들어서 뭐 계속적으로 매도입니다. 뭐 중간에 잠깐 163억 매수가 한번 있었고요. 도표에서 보시면은 뭐 1월 11일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인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결국 이제 뱅가드 표트 관련 매물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로 인해서 우리 장에 힘이 없는 그런 양상을 띄워줬고 또 최근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원화가 강세를 뭐 띄면서 전체 이제 외국인 매수 기조가 작년 한 해 동안 뭐 이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유로화 강세에 대한 어떤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일단은 뭐 유로화를 사기 위한 어떤 외국인의 매도까지 가세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뭐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근 이번 주 들어가지고 외국인 매물에 의해서 뭐 시장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데 그러나 기관들이 매수를 받쳐주면서 뭐 거래 시장은 반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매도 규모가 줄었다는 부분들이 그 매도에도 불구하고 한 뭐 이틀간 우리 시장 반등을 이끌어가는 부분들인데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뭐 기관들 쪽에서 매수세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매도 규모를 더 확대하지 않고 좀 줄여 나가는 거거나 혹은 뭐 그러긴 쉽지는 않겠지만은 매수 규모를 확대한다라고 하면 네,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이제 하방향성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싶어서 여전히 이 2013년 연초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화두입니다. 네, 오늘의 흐름도 외국인 투자가 이제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뱅가드 물량과 외국인의 차익 잔고 또 수출주들에 대한 그런 시각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매도를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 싶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화 강세 역시 뭐 연동된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원화 강세가 그래도 최근에 다소 좀 진정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네. 1,050원에서 지금 반등하면서 1,085원 정도까지 올라서긴 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은 이제 수출주들한테 이제 부담이 되었던 부분들이 원화 강세로 인해서 한 우리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낸 네,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뭐 싶은데 그래서 이것이 추세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그동안에 유로화 약세에 기인한 외국인들의 원화 쪽에 이제 베팅 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뭐 이쪽 뭐 그 포스코라든가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뭐 주가의 등락과 관계없이 매수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원화 강세가 뭐 진행이 된다는 것은 이제 원화를 팔고 이제 그 유라 쪽으로 단기적으로 그 일부러 하더라도 좀 매수 배팅 뭐 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는 일단 유라 쪽에 매수 들어간다면 원화 강세는 또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자리에서 사실 이 자금들은 거의 대부분 유럽계 자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계 자금들이 지금 현재 뭐 대외적으로 큰 그 돌발적인 뭐 그 악재적인 이벤트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국내 원화 강세 쪽에 베팅을 뭐 가져가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는 원화 강세 흐름들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진정되는 그런 흐름 국면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서 원화 강세 국면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출주들에 대한 반등 흐름들을 보되 그들을 추세적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뭐 그런 쪽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워낙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 큰 흐름인데 최근에 지금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달러의 강세가 나타나고 예, 말씀 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예. 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이 원화가 올라가니까 이게 사실 약세인데 네, 강세로 잘못 적어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당분간은 이 수출주들의 움직임들도 좀 볼만한 시기가 됐다라는 판단이신 거죠?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뭐 어쨌든 뭐 수출주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래소 쪽에 뭐 경기 관련주, 수출 관련주들은 지금은 반발 반등 마디 정도로 이제 보는 거고 한 2월 중순께쯤 돼야 본격적으로 이제 뭐 조금 네, 반등의 연속성이라든가 상승 탄력도를 구가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아직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이것이 주가 상승으로 주가가 안 올라오고 뭐 빠졌다거나 이러면 가격 매수에서 언제든지 반발이 들어올 수 있는데 주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들어왔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추격하는 구간이 아니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이것이 앞으로도 원화 약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는 시그널이라면은 당연히 수출주들 매수하고 네. 혹은 뭐 경우에 따라 추격해서 매수도 해야겠죠. 그러나 이 원화 약세가 지속된 이후에는 또 다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추격은 아니고 조정시 매수. 그러니까 다 바꿔 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외 시장 약세 요인이라든가 혹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올해 1900포인트 초반대에서는 하방에서 확보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 관련주에 대해서는 하락 시 2월 중순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최근에 외환시장의 흐름은 일시적이다라는 판단에 기술적인 수출주들의 매매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이야기네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약세, 코스닥 시장 부진합니다. 뭐 510선 넘어서면서 위로 갈 것만 같았는데 지금 다시 500선 지지력 테스트에 나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지금 500선 좀 밑으로도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심리가 위축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어제 502포인트대로 빠졌기 때문에 500포인트 이하는 뭐 언제든지 뭐 순식간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소 외국인 매도 물량 이 부분이 연초부터 계속 쌓이고 누적되다 보니까 이 심리적인 불안감들까지 같이 가세가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기간의 매도세도 코스닥 쪽에 이번 주 들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밀리고 추가적으로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전체적으로 그 시총이 좀 높은 종목군들, 네, 뭐 중형급이나 뭐 대형주급들 다들 밀어내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승하는 종목군을 보면은 정말 뭐 그 기업 내용만 보고는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뭐 급격하게 상승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유동성 자체가 말라버린 종목들이 갑자기 치고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쪽 변동만 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은 일단은 거래소 쪽이 먼저 안정되고 외국인들 매도 물량에 대한 공포, 두려움에서부터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야 반발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전히 오늘도 뭐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코스닥에 대한 반발에 대한 기대감들은 그렇게 크게 가져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그래도 그 큰 폭의 하락은 아닐 것 같고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들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략 세우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오늘도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떻든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은 뭐 급락이 나온다거나 투매가 나온다거나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하는 힘이 없는 뭐 이런 장세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겨운 그런 흐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추스릴 때까지 뭐 기다리는 전략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2월 달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좀 전에 2월 중순까지는 경기 관련주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 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소형주보다 약간 중대형주급도 좀 포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수급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방어적 섹터 역시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이라든가 건설주 등을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뭐 시장이 좀 그 재미없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쪽 뭐 여전히 관심권역 두셔야 되겠고요. 일부 IT라는 것은 최근에 뭐 LED의 반등이라든가 몇몇 섹터는 IT라 하더라도 IT 대체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 코스닥에 뭐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쪽 섹터라든가 혹은 소프트웨어 일부 섹터 관심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뭐 개별 종목으로 단기 뭐 흐름들이 자주 나오는 그런 그 쪽이니까 개별주도 단기 대응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오늘 매수 고려하고 계시는 그 종목군들 들려주시죠. 네, 강원랜드 뭐 방어적 섹터로 한번 관심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 섹터 대한유화, 그다음에 금융주 의류금융정도 관심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CJ 오쇼핑, 네, 건설주 GS건설, 그다음 두산 엔진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섹터 내에서 일단 유진기업 그리고 SBI 엑시즈, 예스24 정도를 관심권역에 놓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재호 전문가의 매매 전략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의 주요 일정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